홀수인 사건이 A, 그 다음에 2 이하인 사건이 B, 그럼 B는 1, 2. 그 다음 소수인 사건이 C, 그럼 C는 2, 3, 5. A, B가 서로 독립임을 보이시오. 문제에서는 보이시오 이를 안 하겠지. 없거든. 저쪽에 하나 가져가면 돼. 있나? 자, 독립임을 보이시오 이런 게 아니고 독립인 것은 몇 개인가 뭐 이렇게 찾는 거로 형태나. 그러면 A, B가 독립이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A가 일어날 확률과 B가 일어날 이 확률 두 개를 곱했는가하고 같나를 묻는 거예요. 이게 성립하면 독립이고 그렇지 않으면 종속이다. 자, 먼저 교집합은 1밖에 없네, 그지? 그리고 교집합일 확률은 6분의 1이에요. 자, A일 확률은 6개 중에 3개니까 2분의 1이 되고 B일 확률은 6개 중에 2개니까 6분의 2, 즉 3분의 1이 돼서 두 개가 같네. 자, 그래서 독립이다. 서술형 나와도 그렇게 하면 돼. PA교 B를 구하고 PA, PB를 구해서 두 개가 곱했는 것이 서로 같다라는 것을 확인해주면 그게 독립이라는 것이죠. A하고 C는 종속임을 보여요. A, C는 이제 이게 성립 안 한다 이 말이지. 이제 A하고 C를 보면 자, 교집합은 3하고 2개 있네. 2개 있으니까 6분의 2니까 교집합일 확률은 3분의 1. 그 다음에 각각일 확률은 이게 2분의 1, 요것도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이게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종속이다. 그렇죠? 독립, 종속은 그런 식으로 됩니다. 자, 염소, 이제 마지막 한 번 정리하자. 자, 문이 이렇게 3개가 있어요. 그 3개 중에 한 군데는 자동차고 한 군데는 두 군데는 염소예요. 그럼 한 군데에 이렇게 자동차가 이렇게 있으니까 내가 선택을 바꾸지 않는다면 자동차를 뽑을 확률은 3분의 1이겠지. 자, 내가 선택을 바꿀 거야. 자, 바꾸는데 바꾸는 규칙을 잘 이해를 해야 돼. 바꾸는 규칙을. 자, 내가 자동차를 선택하든 염소를 선택하든 하여튼 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을 딱 하게 되면 물론 나는 안 보인다 그지? 선택을 하게 되면 사회자가 무슨 문을 열어주느냐면 염소가 들어있는 문을 하나를 열어줘. 그러면 내가 이제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닌 다른 것을 하나 선택하면서 바꾸는 거예요. 그럴 때 자동차를 뽑을 확률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두 가지 형태를 잘 이해해. 특히 서술형 나올 때 조심해야 돼. 내가 먼저 뭘 선택하느냐 하면 자동차를 선택해. 그럼 3분의 1이지. 자동차를 선택할 확률은 3분의 1. 자, 사회자가 둘 중에 어느 하나를 열어준다, 그죠? 남아있는 게 이것밖에 없잖아. 여기에는 자동차가 없지. 자동차를 뽑을 확률이 0이지. 또는 내가 염소를 선택해. 염소를. 둘 중에 내가 어느 하나를 선택했겠지. 자, 선택했다. 사회자는 염소가 있는 문을 열어, 요 문을 그럼 딱 열어주겠지. 남는 게 지금 요거잖아요, 요거. 자, 그거를 선택할 때 자동차일 확률은 한 대 중에 한 대가 있으니까 1. 그래서 그 확률이 3분의 2가 된다. 확률이 3. 그대로 하면 3분의 1인데 바꾸면 3분의 2니까 바꾸는 것이 유리하다. 됐죠? 이제 문이 하나 더 늘어날 거야. 문이 하나가 이렇게 더 늘어나면 자동차가 여기 하나 있어. 자동차 4대 중에 한 대는 한 군데는 자동차. 나머지 3개는 다 염소예요. 염소.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한 대를 선택을 하는데 그냥 선택하는 걸 바꾸지 않으면 4분의 1이에요. 확률이. 근데 바꾸면 어떻게 되는지 그거 알아보는 거다. 내가 뭘 하나를 선택할 거 아니야. 마찬가지로 자동차를 선택해. 그럼 요 3개 중에 어느 하나를 열어주겠지. 그럼 2개 중에 하나를 선택할 건데 2개 중에 빵이야, 빵. 자동차가 없으니까, 이게. 또는 내가 먼저 염소를 선택해. 염소를 선택하려면 4분의 3이야. 내가 요거를 선택을 했어. 사회자가 이 둘 중에 하나를 열어주겠지. 그럼 내가 이 둘 중에 남은 게 2개니까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데 그게 자동차가 될 확률은 2개 중에 1개니까 2분의 1이 돼. 그래서 요거는 8분의 3이다. 요거는 8분의 2가 돼.
이 확률이 역시 더 크지. 이런 경우도 역시 바꾸는 것이 더 유리하다. 자, 요까지 잘 넣어라 했지. 한 개 더 늘어났을 때, 책에는 없지만, 우리 한 개 더 하고 있다. 이제 자동차가 두 대가 있어. 아까까지는 계속 한 대였지. 한 대이기 때문에 내가 자동차를 딱 선택했다면, 그 다음에, 그때는 내가 자동차를 뽑을 확률이 없어져 버리지만, 지금은 두 대이기 때문에 달라져, 이제. 염소요. 그냥 뽑는다면 5분의 2가 되겠네. 그냥 뽑는다면 5분의 2. 자, 이제 바꿀 거야. 내가 먼저 자동차를 선택을 하고, 요거 선택했지. 요 중에 하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남아있는 것 중에 내가 하나를 선택하면 세 대 중에 한 대가 자동차다. 세 군데 중에 한 군데가 자동차. 참 이해되나? 또는 내가 염소를 선택해. 그럼 염소는 다섯 군데 중에 세 군데 있잖아. 그럼 내가 이제 이거 하나 선택했지. 사회자가 하나 보여준다, 그지? 이제 남아있는 게 요거잖아. 세 군데 중에 두 군데는 자동차. 그래서 계산하면 15분의 8이 돼. 요거는 15분의 6이지. 지금도 역시 바꾸는 것이 더 힘들어. 이제 됐지? 이렇게 하면 이제 아무렇게나 나오다 보면 그렇게 풀어줍니다. 82. 남학생 17명과 여학생 17명으로 이루어진 어느 학급의 학생 중, 자, 이런 건 표로 정리를 해버리면 쉬워. 남학생과 여학생이 헌혈을 한 학생과 헌혈을 하지 않은 학생으로 구분해. 그래서 그 표만 잘 정리를 해주면 돼. 헌혈을 한 남학생과 여학생은 각각 6명, 4명이다. 이거는 6명, 4명이다. 헌혈을 한 남학생, 헌혈을 한 여학생이 6명과 4명. 이 학급의 학생 중에 임의로 한 명을 뽑을 때, 총 34명 중에 한 명을 뽑는 거지. 임의로 한 명을 뽑을 때, 34명 중에 한 명을 뽑을 때, 그 학생이 여학생인 사건을 A. 그럼 요렇게 여학생인 사건이 A라고 해. 여학생인 사건이 A. 자, 총 17명 있었기 때문에 남학생은 여기 13명이 될 거고 여학생은 13명이 되고 남학생은 17명, 11명이 되겠죠. 이게. 한 명을 뽑을 때 여학생인 사건을 A. 그럼 요 사건이 A다. 그 다음에 헌혈을 한 학생인 사건을 B. 요 사건이 B가 돼요. 요 사건이 B가 돼요. 두 사건 A, B가 서로 독립인지 종속인지를 조사하시오. 요 사건이 A고 요 사건이 B다. 그지? 뭘 조사를 해야 돼? 항상 요 사건이 확률이 요 확률과 요 확률을 곱했는가 같다. 이거 보여주는 게 독립인지 확인하는 거예요. 그럼 교집합은 요렇게 되면서 요렇게 되는 거는 4명이지. 요게 34분의 4가 됩니다. 34분의 4. 자, PAPB. 자, 요거는 34분의 17이 되죠. 여학생인 경우는 34분의 17이 되고, 그 다음 요렇게 되는 경우는 34분의 10이 되는데, 요거 두 개 곱한 거랑 이게 같나를 물은 거죠. 이거 두 개 곱한 거랑 이거 두 개 같나. 완전히 다르네. 그래서 이 사건은 서로 동속이다. 그다음 83. 자, 요거는 쌤이 3인 명제 하나 그때 이야기했다. 이게 있어야 돼. A가 0이 아니고 B가 0이 아닐 때, A가 0이 아니고 B가 0이 아닐 때, 두 사건이 서로 독립이면 배반이 아니다 있지. 두 사건이 서로 독립이면 배반이 아니더라. 또 한 개 더. 배반이면 또 배우란 말이야. 독립이 아니다. 자, 배반과 독립 사이의 관계는 요거만 있어요. 다른 거는 배반하고 독립하고 아무 관계 없는 말이야. 여기만 배반과 독립 사이의 관계이기 때문에 명제 두 개를 잘 기억을 하라. 둘 중에 하나만 기억하면 되지. 나머지 하나는 배반이니까. 자, 요게 이제 정리가 되어 있는 사람은 A, B가 서로 독립이야.
A, B가 서로 독립이야. 독립이야. 그럼 배반이 아니어야 되지. 그런데 독립이면 그거 아니네. 요거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요거는 지금 그 문제 아니다. 잠깐. A, B가 서로 독립일 때 A 여집합, B 여집합도 서로 독립임을 보이시오. 요거는 꼭 해놔라 했다. 그 작년에 서술형 나온 거기 때문에. 자, 뜻은 이런 뜻이야. 요거 두 개가 서로 독립이야. 그러면 요것도 독립이고, 요것도 독립이고, 요것도 독립이다. 즉, 이 네 개 중에 어느 하나가 독립이면 나머지 것도 독립이다. 그래서 앞으로 문제 풀 때 요게 독립일 때라고 하면 이게 독립이구나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A, B가 독립이구나 그냥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해됐지? 자, 지금 요게 독립일 때 요것도 독립이 되나를 물은 거예요. 그거 증명해보라 이 말. 요게 독립일 때 요게 독립인가를 증명하죠. 자, 요거 두 개는 같은 말인 거 알겠지? A, B만 바뀐 거니까. 그래서 요거 한 가지랑 요거 두 가지, 요거 증명하는 것만 잘 정리하면 되겠지? 또 두 가지 다 정리할게. A와 B가 서로 독립이 돼서 A와 B가 서로 독립이다. 이 말은 왜 준 거야? PA B가 PA 곱하기 PB더라. 이거일 때 여기서 출발한다. 이 두 개가 서로 독립이라는 것은 A와 B의 교집합일 확률이랑 각각의 확률을 곱한 거랑 같을 때 이런 뜻이다. 같을 때. 그럴 때 이제 1번부터 먼저 요놈과 요놈이 독립이다 하는 거는 어떻게 정리해 주면 되느냐면 A 여집합하고 B하고의 교집합일 요 확률이 요 각각의 확률을 곱한 거하고 같다를 보여주면 됩니다. 그럼 요거는 B 빼기 A란 말이지. B and A가 아닌 거니까 B 이고 A가 아닌 거는 B 빼기 A라. 요 부분을 의미하는 이 부분. B인데 A가 아닌 거. B인데 A가 아닌 거. 그게 요거라. B 빼기 A. 다시 요거는 PB에서 요만큼에서 요만큼을 빼는 거예요. 이제 뭘 빼야 되느냐? PA교 B를 빼는 거예요. PB에서 PA교 B를 빼는 거예요. 그런데 PB에서 PA교 B를 빼는데 A교 B는 요런 뜻이라 했지. 요거를 PA 곱하기 PB라고 쓸 수가 있어요. 요거를 PA 곱하기 PB라고 쓸 수 있어요. 그럼 요식에서 이제 PB가 둘 다 공통이네. 묶어주면 1-PA가 돼. 그럼 요거는 PB고 1-PA가 바로 PA 여집합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 두 개의 교집합의 확률은 요 각각의 확률 두 개를 곱했는 거하고 같다. 요게 1번, 2번 정리합니다. 2번 요거 두 개가 독립임을 요거를 이용해서 보여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A 여집합, B 여집합의 교집합일 확률은 P A 합 B 전체의 이 확률로 가는 거네. 다시 이 확률은 1-PA 합 B와 같이 어떤 거의 여집합의 확률은 1에서 그 안에 있는 집합의 확률을 뺏는 거고 다시 1에서 PA 합 B는 합의 법칙 PA 더하기 PB 빼기 PA교 B 요게 바로 PA 합 B죠. 그런데 요 식이 PA, PB랑 곱했는 것 같다는 게 조건이에요. 그래서 정리해보면 1-PA 마이너스 PB 플러스 PA, PB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렇죠? 요게 이렇게 인수분해 돼요. 1-PA 1-PB 요게 바로 PA 여집합이란 말이고 요게 PB의 여집합이다. 그래서 요놈과 요놈의 교집합일 확률을 구했더니 각각의 확률을 곱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게 독립이 되면 요놈도 독립이 됩니다. 이제 할 수 있겠죠? 여러 번 했다 지금. 583번. 84번이 아까 그거다. A, B가 서로 배반이면 A, B는 독립이 아니다 이 말이지. 이 명제는 거짓이야.
이제는 거지. 그 다음 여건했지, 여건. 여건 무슨 말이냐면 독립이면 배반이다 이 말이잖아. 이것도 거짓. 독립이면 배반이 아니다 있잖아요. 독립이면 배반이다. 이것도 거짓. 어느 양궁 선수가 화살을 한 번 쏠 때, 어느 양궁 선수가 화살을 한 번 쏠 때 10점 영역을 맞힐 확률이 3분의 1이야. 10점 영역을 맞힐 확률이 3분의 1. 이 선수가 화살을 5번 쏠 때, 한 번 할 때마다 확률이 이러한 거예요. 그 화살을 5번 쏠 거야. 화살 쏘는 시험은 독립이다. 이 말이 없어도 화살 같은 건 다 독립으로 생각해야 된다. 그지? 주사위를 던지는 거는 독립이다. 그 말이 없어도 주사위 던지는 건 독립이야. 10점 영역을 5번 중에 3번 맞힐 확률을 구하라. 5번 중에 3번 맞힐 확률을 구하라. 5번 중에 3번 맞는 게 3번이지. 맞을 확률은 3분의 2라고 했으니까 3분의 2가 여기 3번이 곱해지고 그렇지 않은 3분의 1이 나머지 2개 곱해집니다. 적어도 2번, 5번 중에 적어도 2번, 1 마이너스 10점 영역을 맞는 게 0번 또는 1번. 0번 또는 1번. 그러면 이게 적어도 2번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할 때는 대부분은 여사건으로 풀이하는 게 풀이가 쉽다 했지. 그래서 1 빼기 0번 또는 1번. 10점이 0번 맞췄다는 것은 못 맞추는 거를 5번 했다는 말이지. 못 맞출 확률이 3분의 1이잖아. 그러면 3분의 1을 그냥 5번 연속으로 계속 실행해. 이거는 3분의 1을 한 번 한 거예요. 5번 중에. 5번 중에 한 번 3분의 1을 했고, 그럼 나머지 4번은 다 3분의 1을 했고. 독립시행의 확률. 86. 달걀은 무게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달걀을 구분을. 이런 식으로 분류하는데, 어느 양계장에서 생산하는 달걀의 10%는 왕란이야. 왕란. 자, 계란이 여기 꽉 사이가 있다, 그지? 내가 이 위로 한 개를 싹 잡았어. 그럼 이게 왕란이 될 확률이 10%다. 이해됐죠? 딱 잡으면 내가 왕란일 확률이 10%, 즉 10분의 1인 거예요. 이 양계장에서 생산한 달걀 중에서 임의로 5개를 택할 때, 딱 시행하는 걸 이렇게 선택하는 걸 5번 했는데, 5번. 4개 이상이에요. 4개 이상은 4개가 되거나 또는 5개가 왕란이다. 확률이 엄청 낮겠지, 그제? 10%밖에 안 되는데 5번 했는데 5번 다 왕란. 5번 중에 4번이 왕란. 확률, 먼저 4개 보자, 4개. 왕란이 4번 선택하기 때문에 5군데 중에 4번이 나와. 왕란을 선택하는 확률. 왕란을 선택한 확률이 10분의 1이죠. 그럼 10분의 1이 4번, 그렇지 않은 10분의 9가 다시, 맞네. 한 번. 또는 계속 왕란만 뽑은 거예요. 이런 경우는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10분의 1에 바로 5성 이렇게 하면 되지. 10분의 1에 5성. 독립시행의 확률 시험 무조건 나오는 거지. 이길 확률이 같은 두 사람 A, B가 게임을 하여 먼저 6번을 이기는 사람이 상금을 모두 갖게 됐어. 자, 먼저 6번을 이기는 사람이 상금을 갖게 됐어. 자, A가 4번, B가 3번 이긴 상황. 현재 A가 4번, 자, B가 2번 이긴 상황. 만약에 게임을 계속 진행한다면 A가 3번. A가 유리하겠지. A가 벌써 3번을 이겨놨기, 4번을 이겨놨기 때문에. 그런데 사정이 있어서 게임이 중지가 됐어. 자, 지금 상황에서 A, B에게 상금을 어떤 식으로 배분을 하면 좋겠는가? 이렇게. 그럼 누가 더 많이 가져가야 돼? 당연히 A가 많이 가져가야 된다는 건 알겠지. 그거를 어떤 식으로 분배를 할 거냐면 A와 B가 이기는 확률을 조사하는 거야. 확률. 앞으로 누가 이길 거다 하는 확률을 조사하는 거야.
그래서 A가 이길 확률을 먼저 계산하세요. A가 이길 확률. 이거는 쉬운 건데 봐라. 잘 안 되는 사람이 이런 게 계속 아직 질문하는 사람이 있더라. 이거는 쉬운 건데. 현재 이렇게 돼 있잖아. 이렇게 되면 이기는 거라 했잖아. 이제? 그럼 A가 바로 어떻게 하면 돼? 바로 A가 연속으로 두 번 이기면 끝이네. 또는 한 번은 져도 돼. 이때 이기면 되는 거야. 그럼 이게 뭐고? 세 판 중에 두 판을 이겼다 이 말이 아니지, 그제? 두 판 중에 한 판을 이기고 마지막 판에 이겨야 돼, 반드시. 그래야 세 번째 내가 승리한다. 두 번을 져도 마찬가지야. 두 번을 져도 돼. 네 번째 내가 이겼는데. 이것도 네 번 중에 두 번을 이겼다 이 말이 아니라는 것을 잘 이해를 해야 돼. 네 번 중에 두 번 이겼다는 게 아니고 세 번 중에 한 번을 이기고 네 번째에 이겼다. 다른 말이야, 그거는, 이제. 요 확률들을 차례대로 계산해 주면 돼. 연속으로 A가 이길 확률은 같다 있지, 두 사람이. 그럼 A가 연속으로 이길 확률은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또는 이제 A가 1성 1패를 해야 돼. 한 번만 이기고 한 번은 져야 돼. 1성 1패를 해야 돼. 두 번 중에 한 번은 이겨야 돼. 이기고 지고 이 경우들이 막 나온단 말이야. 그게 두 군데 중에 한 군데 A가 이길 거야. A가 이길 확률은 2분의 1 곱하기 B가 이길 확률도 2분의 1. 그리고 마지막에 A가 또 이겨줘야 돼. 마지막에 A가 또 이겨. 1성 1패를 하고 마지막에 A가 또 이겨. 계속 더하기. 이거는 뭔데? 1성 2패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 세 판 중에 내가 한 판만 이겨. 세 번 중에 한 번을 이겼지. 이기는 확률이 2분의 1이니까 요게 한 번이 될 거고 지르는 확률도 2분의 1인데 요게 나머지 횟수 두 번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A가 한 번 더 이기줘요. 그렇죠? 7차전까지 하는데 4번을 먼저 이기면 우승한다. 그런 문제도 있었지. 그거 다 똑같이 풀이야. 요것도 시험에 많이 내는 편이니까 꼭 기억해야 돼. 88. 당첨 복권 2장을 포함하여 5장의 복권이 들어있는 상품점. 5장이 들어있어. 당첨 복권이 이렇게 2장이 있고 당첨 안 되는 복권이 이렇게 3장이 들어있어. 갑과 을이 차례대로 한 장씩 임의로 뽑을 때 갑이 먼저 뽑고 을이 뽑는다 이 말이지. 갑이 먼저 뽑고 을이 먼저 뽑고. 당첨된 사람이 한 명일 때 그 사람이 을일 확률은 이렇게 뽑으면 바로 당첨되는 사람이 몇 명이 나와? 한 명이 안 나올 수도 있고 2명이 나올 수도 있고 1명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런데 여기서는 당첨된 사람이 한 명일 때 이렇게 했잖아. 당첨인 사람이 한 명일 때 이게 바로 조건부 확률을 나타내는 거예요. 요거를 문장을 읽고 이게 조건부다 하는 게 빨리 감이 잡혀야 돼. 뽑으면 여러 가지 경우가 생기는데 그거는 도중에서 특정한 경우에 대해서만 한정을 했잖아요. 이렇게 제한하는 거. 전체 경우를 제한하는 거를 우리는 조건부 확률이다. 이렇게. 그러면 한 명만 당첨되는 거는 갑이 먼저 당첨이 되고 뒤에 뽑는 을은 당첨이 안 되거나 또는 먼저 뽑는 사람이 당첨이 안 되고 뒤에 뽑는 사람이 당첨되는 게 당첨되는 사람이 한 명인 경우에요. 이런 확률로 이제 해주면 돼요. 자, 먼저 당첨이 돼야 돼. 갑이 당첨되는 거는 5분의 2. 그럼 5분의 2라는 말은 요게 하나가 없어진 거예요. 그제? 그 다음 사람 당첨이 안 되니까 남아있는 요 4개 중에 3개지. 4개 중에 3개, 요게 당첨이 안 되는 거예요. 또는 이제 첫 번째 사람이 당첨이 되면 안 돼. 그게 5분의 3이잖아. 5군데 중에 3개. 그러면 이제 요게 하나가 없어졌지. 그럼 두 번째는 당첨돼야 되니까 요 4개 중에 당첨되는 건 2개가 남아있죠. 그래서 곱하기 요게 4분의 2. 이게 이제 한 명이 당첨될 때, 그 사람이 을일 확률을 찾는 거예요. 을이 당첨될 경우, 이건 갑이 당첨되고 여기 을이 당첨될 경우, 이게 바로 을이 당첨될 확률이 분자에 그대로 있습니다.
됐죠? 모든 경우 중에서 을만 당첨되는 경우를 뽑는 게 아니고 한 명만 당첨되는 경우가 여러 경우들이 생길 거예요. 그 중에 을이 혼자 당첨되는 그 경우를 확률을 찾는 거예요. 분모가 모든 경우가 아니라는 거지. 분모가 이렇게 두 개를 뽑을 때, 한 개씩을 뽑을 때, 한 사람만 당첨되는 경우에 대해서만 생각하라. 잘못됐나? 잘못 좀 돼야 될 건데. 그 다음, 이거는 좀 쉬운 편이야. 요런 거는, 요런 문제를 계속 이렇게 정리하면 돼. A가 0.9다. A가 0. 그 다음, 요거는 조건 확률, PA 분의 PA도 B다. 이 말이지. 그게 0.7이다. 이 말이야. 요 식으로부터 요게 0.9인 거 알고 있잖아. 그럼 PA B는 0.7 곱하기 0.9 해서 0.63이다. 마침 찾는 게 이거. 자, 여기에 있는 거를 우리가 눈을 읽을 거야. 그 말이야. 지금 써져 있는 말이. 그때 4의 약수인 사건 A. A는 1, 2, 4. 4의 약수. 2의 배수인 사건을 B다. 그럼 B는 2, 4. 3인체는 1, 2, 3, 4 중에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때 A, B가 서로 독립이가 정석이다. PA교 B가 PA랑 PB를 곱했는 거하고 같은가 다른가를 알아봐라. 그럼 A교 B는 2하고 4 두 개 있지. 두 개 있으니까 4개 중에 2개니까 확률은 2분의 1. 교집합일 확률은 2분의 1. 자, PA는 4개 중에 3개니까 4분의 3. 이건 4개 중에 2개니까 2분의 1. 자, 2개를 곱하면 8분의 3이다. 자, 8분의 3하고 2분의 1은 다르지? 다르기 때문에 정속이다. 서술형일 때 이런 식으로 정리해주면 돼. 사건 AB 정리하고 요거인가를 알아봤더니 아니다 이런 얘기지. 이것이 아니다 이렇게 돼. 그래서 요렇게 계산하고 그 밑에 요렇게 적어줬고 그러므로 정속이다 이런 식으로. AB가 서로 독립이고 AB가 서로 독립이고 독립일 때 했기 때문에 요거는 뭐하고 같아? PA, PB를 그대로 곱했는가 하고 같다 이 말이지. AB가 서로 독립일 때 했기 때문에 요거는 PA, PB 요거 두 개를 그냥 곱했는가 하고 같다. 독립이기 때문에 이런 거다. 독립이 아니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어떻게 해야 돼? PA 곱하기 PA 곱하기 PB인데 A가 일어난 상태에서 B가 일어날 확률을 구했어요. 독립이 아닐 때. 근데 독립일 때는 여기 일어나나 안 일어나나 상관이 없다 했지. 그 독립일 때 이게 바로 PB랑 같아져서 이렇게 된다. 92. 한 개의 주사위를 3번 던질 때 6의 약수인 운이 2번 나올 확률. 이것도 생각을 잘해야 돼. 6의 약수라는 게 1, 2, 3, 6이지. 6의 약수인 운이 나올 확률은 3분의 6분의 4니까. 주사위를 3번 던질 거야. 그러니까 3번 던지는데 6의 약수는 3분의 2의 확률로 나와. 그럼 확률이 3분의 2인 거를 3번 시행한다. 3번. 그렇게 생각해야 돼. 그 중에 2번 나올 확률은 3번 중에 2번이 나온다. 뭐가 2번 나와야 돼? 3분의 2가 2번 나와야 돼. 그렇지 않은 나머지 확률 3분의 1이 나머지 한 번이 나와요. 어느 학급에서 피아노를 배운 적이 있는 학생은 전체랬다. 전체. 피아노를 배운 적이 있는 여학생은 전체. 포근하게 피아노를 배운 적이 있는 학생. 자, 여기 남학생, 여학생이 있을 거고, 피아노를 배운 학생, 피아노를 배우지 않은 학생. 피아노를 배운 학생, 피아노를 배우지 않은 학생. 이렇게 정리하자. 피아노를 배운 적이 있는 학생. 피아노를 배운 적이 있는 학생. 이 학생들이지, 이 학생들.
요 두 학생들 피아노를 배운 적이 있는 학생은 전체의 5분의 3이니까 이렇게 표현. 그럼 A가 뭔데? 전체 수라는 거죠. A가 전체의 5분의 3이고 피아노를 배운 적이 있는 여학생은 여학생만 의미하죠. 여학생. 여학생은 전체 7분의 3이 아니고 7분의 3A다. 여학생은 또 7분의 3. 여학생도 구할 수 있지. 여학생 전체에서 여학생을 빼면 거기 남학생이다. 일단 그렇게 두고 이 학급에서 임의로 뽑은 한 명이 피아노를 배운 적이 있는 학생일 때 분모가 뭐가 돼? 이게 분모가 돼. 피아노를 배운 적이 있는 학생일 때 이 학생 중에만 생각하는 거야. 5분의 3의 이게 전체거든. 이 중에서 그 학생이 여학생 어떤 여학생? 당연히 피아노를 배운 학생 중에서 하는 거니까 피아노를 배운 여학생이니까 바로 여학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분자가 7분의 3A가 됩니다. A는 약분되니까 이제 계산만 해요. 세월 이해됐나? 장아리, 민준이, 창우, 94. A 주머니에는 흰공 한 개와 주머니 A 주머니에는 흰 공이 한 개, 그 다음에 검은 공이 한 개. B 주머니 여기에는 흰 공이 두 개, 검은 공이 한 개가 이렇게 됩니다. 두 주머니 A와 B에서 각각 한 개씩 여기서 한 개를 꺼내고 여기서 한 개를 꺼내. 그렇게 꺼냈다. 잘 봐라. 또 왜 이게 조건 문제? 한 개씩 공을 꺼냈더니 흰 공이 한 개, 검은 공이 한 개였을 때 그럼 때 저렇게 붙으면 다 조건부가 그 말이 아니고 한 개씩을 뽑으면 흰색만 두 개 뽑을 수도 있고 검은색만 두 개 뽑을 수도 있고 흰색과 검은색을 하나씩 뽑을 수도 있고 경우들이 이렇게 있는데 흰 공과 검은 공이 각각 한 개씩 뽑혔을 때 그래서 이게 조건부입니다. 경우를 전체를 분모로 잡는 게 아니고 분모를 이렇게 제한해 주는 거예요. 전체 경우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두 개를 뽑을 때 흰 공 한 개와 검은 공 한 개가 나왔을 때를 생각하라. 이해됐지? 그럼 그거는 어떻게 하면 돼? A에서 흰 공이 B에서 검은 공이 나오거나 또는 반대로 A에서 뽑은 게 검은 공, B에서 뽑은 게 흰 공. 이렇게 되는 게 흰 공 한 개와 검은 공 한 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먼저 봅시다. 한 개를 뽑으니까 뭐 전체 두 개 중에 한 개니까 그냥 2분의 1 바로 쓰면 되지. 이쪽에서 검은색을 뽑아야 돼. 세 개 중에 한 개니까 3분의 1 또는 이제 검은색, 흰색. 여기서 검은색 뽑는 거는 두 개 중에 한 개. 이쪽에서 흰색을 뽑는 거는 세 개 중에 두 개. 이게 한 개씩을 뽑았을 적에 흰 공 한 개와 검은 공 한 개가 나왔을 때 이런 거예요. 이 중에 흰 공이 B 주머니에서 나왔어. 흰 공이 이렇게 B 주머니에서 나왔어. 요 확률이 그대로 본체에 올라가서 이제 계산만 해줘. 아름이 이제 조건부 좀 정리되나? 쉽지? 쉽잖아. 민영이 확실히 되나? 독립이고 이 말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 다르니까 항상 생각하면서 해야 돼. 독립이고 하면 뭐 생각해야 돼? 독립이고 하면 교집합은 각각의 확률을 곱했는 것과 같다 이렇게 하는 거야. 교집합의 확률은 각각의 확률을 곱했는 것과 같다. 이 확률을 구하라 했잖아. 이 확률. 자, 합집합이니까 PA 더하기 합사건 PB의 여집합 빼기 PA 교 B의 여집합. 자, 다시 요거는 PA 1-PB PA 곱하기 PB의 여집합. 이해되지? 그럼 PA가 얼마인데? 3분의 1. 자, 우리가 구하는 게 PB도 있네. 1-PB를 하면 5분의 3. 여기 3분의 1, 1-PB, 5분의 3. 그래서 요만큼 됩니다.
자, 다시 95분 돌아가서 두 사건 A, B에 대해서 A는 그냥 0.5. 그 다음 요거는 요렇게 보지 말고 항상 요렇게 보여요. 드모르간 법칙. 요렇게가 0.3이라는 거죠. 자, 그 말은 A 합 B일 확률이 전체가 1이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주어진 조건이 요게 조건. 이거는 조건이 아니고 요게 조건. 그 다음 이거는 PA 분어 PA 교 B다 이 말이지. PA 분어 PA 교 그게 0.6이라고 했어. 그 내가 PA를 알잖아. 그럼 요 식에서부터 PA 교 B는 0.6 곱하기 PA인데 PA가 여기 0.5 6, 5, 30에는 0.3이 됩니다. A 교 B도 요게 조건이야. 이때 이거 구하라 했다 그지? 이거 자, 우리가 구해야 될 거는 PB 분어 PA 교 B를 구하라. A 교 B는 요 0.3이니까 바로 써먹어. PB가 안 구해져 있지 지금. PB가 없네. 자, PB가 없는데 우리 요거 아이 사용 안 했잖아. 자, PA 합 B는 PA 더하기 PB 빼기 PA 교 B 요게 A 합 B지. 요게 0.7이라는 조건이 앞에 있지. 그럼 A는 0.5. 그 다음에 교집합은 0.3. 그러면 여기 얼마 돼요? 0.5가 되면 되는 거지? 0.5. 그러면 1에 0.7. 요게 0.5가 돼요. 그래서 확률은 5분의 3이 됩니다. 그 다음 96. 요거 확실히 이해 잘했는데 96. 어느 편의점에서 손님이 컵라면을 구매할 확률을 사건을 A라. 컵라면을 구매하는 사건을 A. 그럼 PA가 4분의 1이다는 말이지. PA가 4분의 1이다. 그 다음에 컵라면을 구매한 고객이 삼각김밥을 구매. 그럼 삼각김밥을 구매할 사건을 우리가 B라자. 그러면 컵라면을 구매한 손님이 삼각김밥을 구매하기 때문에 이거는 삼각김밥을 구매할 확률인데 컵라면을 먼저 구매한 상태에서 삼각김밥을 구매합니다. 이게 어릴 때 풀이가 어려운 게 아니고 이렇게 풀이를 자기가 생각하기에 좀 어려운 문제 맞다. 이때 이 편의점에서 손님이 컵라면과 삼각김밥 했기 때문에 PA 교 B를 구하라 이런 의미겠지. PA 교 B를 구하라. 요거 두 개를 가지고 PA 교 B는 요 식에서 보여드려요. PA 분의 PA 교 B가 그게 3분의 1이다 이 말이야. 근데 PA가 이게 4분의 1이니까 PA 교 B는 3분의 1 곱하기 4분의 1 해서 12분의 1이 됩니다. 됐죠? 요걸 잘 이해해야 돼. 요 말을 정확하게 표현할 줄 알아야 돼. 97번 이것도 아무 문제 아닌데 자꾸 질문하는 사람 있죠. 여기 사무실에 남자는 2명 있고 여자는 3명 있어. 근데 이 남자는 설문전화에 응할 확률이 0.3이고 여자는 0.4야. 전화를 받기는 받아. 근데 뭐 여론조사 하겠습니다 하면 지 끊어버린다. 근데 받을 확률이 남자는 0.3이고 여자는 0.4가 돼. 임의로 한 명이 전화를 받아 설문조사에 응할 확률을 구하라. 임의로 한 명이 전화를 받아 설문조사에 응할 확률을 구하라. 이것도 봐. 경우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남자가 받을 수도 있고 여자가 받을 수도 있지. 전화가 이렇게 가서 남자가 받을 수도 있고 여자가 받을 수도 있잖아. 누가 받을까? 남자가 먼저 받을 수 있잖아. 남자가 받아가지고 5명 중에 2명이니까 5분의 2가 돼. 그럼 남자가 이제 받았지 일단. 받는다고 응답하는 게 아니고 응할 확률이 0.3밖에 안 돼. 곱하기 0.3. 또는 이 말이야. 또는 여자가 전화를 받은 거야. 여자가. 그러니까 여자는 응할 확률이 0.4가 돼. 그래서 이게 다르지.
학종은 이번 학기만 넘기면 된다, 그래? 이번 학기만 넘기고 뭐 이자 묻던가 말던가 상관없다. 미적은 계속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이자 묻고 가만대가 갈 때 또 그때 또 새로 한다 생각. 자, 두 사격 선수 AB가 총을 한 발 쏘아 표적지의 10점 영역에 맞출 확률이 A는 0.99, B는 0.8이다. A는 0.99, B는 0.8. 두 선수가 각각 총을 한 발씩 쏠 때 적어도 한 선수가 10점 영역에 맞힐 확률. 적어도 했으니까 여사건으로 들어가야 되겠지. 1 마이너스 적어도 한 명이 10점 영역에 맞춘다는 둘 다 10점 영역을 못 맞춘다. 그럼 1 마이너스 둘 다 못 맞추니까 0.1이고 0.8이다. 그럼 100번 장인의 스스로 앞에 100번. 이거는 봐라. 문제가 길지. 문제가 길어가 문제 파악을 빨리 못하면 봐. 문제가 어렵게 보여요. 문제 파악을 못하면. 이 문제를 봐. 여러 번 읽어놔야 돼. 여러 번 읽어놨다가 나중에 시험 나오면 막 이거 문제 읽는데 막 문제 파악하는데 시간 막 걸리고 이래 버리면 안 좋아. 당뇨병 진단 시약이 있어. 당뇨병을 진단하는 시약이 있는데 당뇨병에 걸린 사람을 걸렸다라고 진단하는 걸린 사람을 걸렸다 이렇게 진단할 확률이 0.99예요. 99%예요. 정확하다 그제? 똑바로 진단할 확률이지 이거는. 당뇨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을 당뇨병에 안 걸린 사람을 걸리지 않았다라고 진단할 확률 걸리지 않았다라고 진단할 확률은 0.95% 95%. 이것도 똑바로 진단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 말 속에는 무슨 말이 포함이 돼 있어? 걸렸는데 걸렸다 해야 되는데 잘못 진단해가 걸린 사람을 보고 니 안 걸렸다라고 진단할 확률이 0.02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 안 걸린 사람은 안 걸렸다 이렇게 진단이 나와야 되는데 안 걸렸는데 잘못돼가지고 걸렸다라고 진단할 확률이 0.05가 있다. 이해되지? 당뇨병에 걸린 사람 200명과 걸리지 않은 사람 800명 있어요. 자, 여기 총 1000명이에요. 1000명. 1000명 있는데 당뇨병에 걸린 사람은 200명이 있고 당뇨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은 800명. 이렇게 있는 집단에서 임의로 한 명을 택했어. 임의로 한 명을 택하여. 요 중에 한 명을 딱 택하여 진단 시약을 사용했더니 당뇨병에 걸렸다고 진단했을 때 이게 조건 확률이죠. 그 진단을 하면 안 걸렸다 진단할 수도 있고 걸렸다 진단할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래? 걸렸다라고 진단했을 때 하는 요게 바로 조건 확률이에요. 이해되지? 뭘 시행을 딱 하게 되면 경우들이 여러 가지 경우들이 나올 수 있는데 그 중에 뭐뭐일 때 이렇게 그게 다 조건 확률이에요. 이해됐죠? 그럼 이제 먼저 걸렸다고 진단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실제로 걸렸는데 걸렸다라고 할 수도 있고 안 걸렸는데 걸렸다라고 할 수도 있죠. 자, 그까지는 잘 파악해 놓고 그 다음에 출발을 잘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아까 전에 우리 전화 응답 받는 거 있었지, 그제?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죠. 이 중에서 한 명을 딱, 이 중에서 전화를 받았다 그 말이잖아. 이 중에서 한 명을 택하는 거예요. 그럼 걸린 사람이 택할 수도 있고 걸리지 않은 사람을 택할 수도 있죠. 걸린 사람을 택할 확률은 10분의 2니까 5분의 1이지. 걸린 사람을 선택을 하고 자, 이 사람이 선택이 됐지. 걸렸다라고 걸렸다 했지. 걸렸다라고 진단할 확률이 0.99예요. 걸린 사람을 뽑고 그 사람을 걸렸다라고 하면 그러면 걸렸다라고 진단하는 거예요. 또는 안 걸린 사람을 이렇게 뽑을 수도 있겠지. 그게 5분의 4예요. 안 걸린 사람을 걸렸다라고 진단할 확률은 5분의 4예요.
안 걸렸는데 안 걸렸다 해야 되는데 잘못 진단해가 걸렸다라고 할 수가 있지. 그게 0.05. 한 5%쯤은 잘못 진단. 이게 걸렸다라고 진단할 경우에는 실제로는 당뇨병에 걸리지 않았을 확률이에요. 실제로 당뇨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 요거잖아요. 요게 분자에 그대로 와서 계산. 이제 확실히 정리 다 됐나? 봐라, 말은 좀 길다, 그제? 말은 긴데 이거 정리만 딱 됩니다. 이렇게 될 확률은 이렇고 이렇게 될 확률은 이런데 현재 이런 상태로 되어 있는데 한 명을 뽑는다. 이 말을 이렇게 길게 하는 거예요. 문제를 딱 정리를 해야 돼. 그래, 이걸 보고 해야 실수 안 해. 실수. 자,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는 정규 시즌만 어쩌고 어쩌고 했는데 하여튼 7번 중에 4번을 먼저 이기면 우승한. 당연하지. 7번을 깨야 하니까 4번을 먼저 이겨버립니다. 먼저 이겨야 돼. 먼저. 현재까지 3번의 경기에서 A팀이 2승 1패로 이런 식으로 지금 게임이 진행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럼 계속 진행된다면 누가 이길 확률이 높다? 당연히 A가 이길 확률이 높죠. 두 팀은 이길 확률은 같아. 자, 비기는 경우도 없고 승부가 날 때까지 해야 돼. A팀이 우승할 확률을 구하는 거야. A팀이 우승할 확률. A팀이 우승할 확률, 요 확률을 구하는 거야. 그럼 지금 봐. 2번 이겨놨기 때문에 일단 4번을 이겨야 돼. 그럼 A가 2번 만에 바로 우승을 해버릴 수도 있겠지. 그럼 4번 이기지. 그럼 이거 말고는 이길 방법이 없나? 있지. A가 한 번을 져도 괜찮아. 3번째 가서 A가 이겼거든. 자, 요것도 이야기했다가 A가 2승 1패를 했다 이 말이 아니지. 이거는 2승 1패를 했다는 말이 아니고 1승 1패를 하고 그 다음에 A가 이겼다. 2승 1패를 했다 이렇게 하면 안 돼. 1승 1패를 하고 그 다음에 A가 이기면 그러면 3번째에 가서 A가 우승한다. A가 2번은 져도 돼. 4번째 A가 이겼거든. A가 2승 2패를 했다 이 말이 아니지. 그지? 2승 2패를 하고 A 이런 것도 있잖아. 그러면 안 된다. 이건 4번째 A가 우승함으로써 A가 우승을 했다. 그럼 이까지는 뭔데? A가 1승 2패를 하고 그 다음에 4차전에 가서 A가 이겼다. 이렇게까지는 갈 수가 있다 없다? 이런 건 생길 수가 없지. 그지? 요거 확률. 요게 이제 A가 이긴다. A가 요런 방법으로 이겨도 되고 요런 방법으로 이겨도 되고 요런 방법으로도 이겨도 되고. 그럼 이런 방법으로 이기는 거는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실력이 똑같으니까. 그 다음에 요걸 조심해야 돼. A가 이기고 B가 이겼다 이 말이 아니고 A하고 B가 한 번씩 이겼다는 거죠. 두 번 중에 한 번을 A가 이겼어. A가 이길 확률은 2분의 1의 1제곱. 나머지는 B가 이겼다. 그러고 나서 A가 이겨줘야 돼. 그러고 나서 A가 이겨줘야 돼. 또는 이것도 마찬가지지. A가 이기고 B가 이기고 B가 이겼다 이 말이 아니고 A가 1승 2패를 했다 이 말이에요. 3번 게임 중에 A가 1승 2패를 하면 A가 꼭 첫 번째 이기라는 말이 아니잖아. 3번 중에 한 번을 A가 이겼어. 그럼 A가 이길 확률이 2분의 1. 나머지 2번은 B가 이겼으니까 이렇게 돼. 그게 여기까지. 그러고 나서 마지막으로 A가 또 이기죠. 요 문제 아니면 아까 앞에 그 문제, 그지? 시험 날 것 같지? 잘 내는 문제야, 시험에. 여기도 1, 2, 3, 4, 5의 부분 집합 중 임의로 한 개를 택할 때. 부분 집합이 몇 개 있는데 원소가 5개 있으니까 2에 5승계가 옵니다.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할 때.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할 때. 부분 집합이 총 32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개를 이렇게 잡고 꼽는 거예요. 택한 부분 집합이 5를 포함하지 않을 확률을 구하라.
내가 탁 꺼냈더니 그 안에 5가 없어. 5가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인데? 5를 제외한 나머지를 가지고 만든 부분 집합 중에서 하나를 가져왔다 이 말이죠. 즉 2의 4승계, 즉 16가지 중에서 하나를 가져왔다. 그래서 확률은 2분의 1이다. 자, 103번은 정리를 잘 해가지고 이거 문제를 이해를 해도 그냥 하다 보니까 이 답이 막 나와가지고 막 맞아 또 틀리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방정식 이것을 만족시키는 양의 정수예요. 양의 정 자연수에다 자연수에. 그럼 자연수에 예를 들어 1, 99도 있고 2, 98도 있고 막 많이 있을 거 아이가. 자, 몇 개가 있냐면 자연수이기 때문에 미리 XY를 한 개씩을 뽑아놓고 XY 두 개 중에서 중부를 해서 이제 98개를 뽑으면 되겠지. 그럼 요 계산은 두 개 다음 100이니까 99C에 98 해서 99C에 1, 즉 99개가 만들어져요. 그게 1, 9, 2, 91, 99, 2, 98, 마지막에 99, 1 이렇게. 그래서 99개가. 자, 그러면 이제 XY가 결정이 되지. 예를 들어서 1, 99 이렇게 XY가 결정이 된다. 그때 두 개를 곱해. 그때 두 개를 곱해. 그럼 예를 들어 1, 99 하면 곱해봤자 99네, 그지? 2400보다 안 크지? 언제부터 2400보다 크지나 막 이렇게 찾아버리면 중간에 막 못 찾을 수가 있어요. 개수를. 그런 식으로 아무 생각 없이 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1학년 때 배웠던 산술 기하 평균을 조금 생각해서 문제를 풀면 문제가 정리가 돼. 자, 무슨 말이냐면 요게 양수일 때는 두 수를 더해서 2를 나누면 두 수를 곱해서 이렇게 했는 것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런 관계식. 이거 언제 쓰는데? 합이 일정하거나 곱이 일정할 때. 그때는 산술기하 평균을 쓰는 거예요. 그럼 합이 100이라 했기 때문에 이건 50이죠. 50. 50이 되고 루트 AB가 되고, 그럼 AB는 2550의 제곱보다는 작거나 같아요. 이 AB가 가장 클 때가 2500이 됩니다. 자, 등호는 언제 성립해? 두 수가 같을 때. 이 두 수가 같을 때. X하고 Y가 같을 때. 같으면 각각이 50이 되겠네요. 이제? 요거 1대. 지금 AB가 아니라 XY를 쓰면 되겠지. 그래서 더해서 100이 되는 수 중에 더해서 요거는 나중에 시험 문제 어떻게 해? 요 숫자만 바꿔버린다. 그지? 예를 들어 120 이렇게 바꿔버린다. 그렇게 하더라도 지금 했던 요 풀이가 잘 이해가 되면 찾기가 쉬워요. 더해서 100이 되는 수 중에 곱해서 제일 클 때는 둘 다 50일 때. 즉 50 곱하기 50은 2500. 이게 곱 중에 제일 큰 거야. 2400보다 크면 되잖아. 그지? 그럼 그 앞에는 뭔데? 49 곱하기 51은 2500보다 좀 작아. 이렇게 쭉 가다 보면 40 곱하기 60이 2400이. 요게 2400이. 40 곱하기 60부터 요거 하고 요거다. 그지? 그런데 또 넘어서 봐. 이 넘어가면 이렇게 되겠지. 51 곱하기 49 이렇게 넘어가겠지. 요게 x고 y, x고 y, x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럼 이렇게 쭉 가면 마지막에는 40 곱하기 60까지 이렇게 가요. 자, 다시 60 곱하기 40 이렇게 됩니다. 요거는 계속 요 앞에 있는 숫자는 커지고 뒤에 있는 숫자는 작아지잖아. 이제. 그럼 요게 몇 개인데? 0부터 9까지니까 10개. 요것도 1부터 0까지니까 10개. 가운데 또 1개. 총 21개가 나와요. 몇 개 중에? 99개. 3을 약분해야 되겠지. 3, 7, 21, 3, 3은 9, 3, 3. 이렇게 정리를 해놔놓으면 나중에 이 숫자를 바꾼다 하더라도 그렇게 정리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바꿔서 해볼까. 이제 합이 만약에 120이다. 여기 합이 120이라고 생각해. 그럼 제일 클 때는
60 곱하기 60일 때지. 즉 3600이 제일 커. 3600이. 그러면 이게 1200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구하래. 그럼 1200은 얼마 곱하기 얼마? 120이 되는 수준, 조금만 줄이죠. 여기 50이 되면 이건 70이 되지. 3500보다 이렇게, 만약에. 그럼 3500이 되는 건 50 곱하기 이때 3500이잖아. 그러면 50부터 59까지니까 여기 10개, 10개, 요거 1개. 개수는 똑같네, 이제. 자, 개수는 똑같이 21개예요. 똑같은 방법으로. 근데 그거는 두 개 중에 198을 하면 되겠지. 두 개 중에 198개를 뽑는 118개를 뽑는 방법 중 120개는 하나하나씩 주놔야 되니까 요 방법 중에 또 21가지 요렇게. 만약에 이게 120으로 바꾸고 요거를 3500 요렇게 바꿨고, 그래서 그렇게 좀 정리하면서 해라. 정리하면서 그래야 나중에 시험에 실제 볼 때 안 틀릴 수 있어. 그다음 104번. 두 사건 AB가 서로 배반이고, 배반인 것은 뭔데?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지. 두 사건 AB가 교집합이 없다 이 말이야. A는 요렇게 된 A는. 그래, 요거는 뭔데? A 합 B의 여집합일 확률이 8분의 1이란 말은 A 합 B가 8분의 7이란 말이야. 항상 여집합은 전체는 1이니까 1, 나머지가 된다. 나머지. 1에서 8분의 1 뺏는 게 요게 돼. 근데 여기서 요렇게 되는 거잖아. 요렇게. 요렇게 되니까 A 합 B는 A와 PB를 더했는 것 같지. PA와 PB를 더하면 그게 8분의 7. 이게 8분의 2니까 이거는 8분의 5가 됩니다. 합집합은 각각을 더했는 것 같아요. 교집합이 없으니까 뺄 게 없단 말이에요. 각각을 그냥 더해주면 그게 합집합의 확률. 105번. 다음은 어느 학교 2학년 전체 학생 320명을 대상으로 제2외국어를 이렇게 소강하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 중에 임의로 뽑은 한 명이 중국어를 선택한 학생일 때 이게 조건만 맞죠. 뽑다 보면 중국어도 있고 일본어도 있는데 중국어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전체가 되는 거예요. 전체. 그 학생이 남학생일 확률이라고. 남학생은 이만큼 있죠. 그중에. 그래서 160분의 90. 160분의 90. 표본 공간 S의 두 사건 AB가 서로 배반이고, 이제 배반이 됐다, 이제? 배반이면, 이렇게 생겨요. A가 이렇게 있고, B는 이렇게 있는, 이런 상태가 됩니다. 표본 공간 S이고. 사건 C는 A의 여사건일 때. C는 A 여사건이에요. 그럼 C가 어딘데? A의 여사건이니까, 이게 C라는 거예요. 이 빨간 부분이 C가 됩니다. A가 아닌 다 그거를 C야. C 사건. 사건 C는 A의 여사건일 때 말이 그 말이야. 이때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A도 그렇고 B도 0은 아니다. A 교 B는 0 맞지? 서로 소니까 A 교 B의 확률은 0. A 합 C는 전체니까 1인 거죠. A 합 C는 전체니까 1이 돼. 이때 C 확률은 B 확률보다는 크거나 같다. 맞지? 같을 수도 있나? 있지. 요거 파란 거 아닌 이쪽 부분 전체가 다 0돼 버린 거예요. 요게 C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제? 그러면 그래서 같을 수도 있는 거야. 헷갈리면 안 돼. 그 다음에 이제 1, 2, 3을 맞고 4는 볼까? 요 말은 무슨 말이냐면 PB 분의 PA 교 B잖아. 근데 PA 교 B가 이게 0이잖아요. 그럼 이건 0 돼버리죠. 이 확률은 0인데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요게 틀려. 그다음 요거는 PB 분의 P B교 C다. 그지? 자, 요 B하고 C 빨간색하고 교집합은 뭔데? B잖아. B. B하고 요 빨간색하고 교집합은 B잖아. 똑같네.
그래서 1이다. 이것도 맞는 거예요. 요게 B고 C는 빨간색. 그럼 겹치는 건 B가 다 겹치죠. 그래서 교집합은 B다. 참 진짜 알겠나? 아닌데 지금 막 성질을 내는데. 자, PA는 3분의 1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PB는 4분의 1 이렇게 써야 되겠지. 자, 요거는 PA 분의 PA 교 B네. 그게 3분의 1이야. 근데 PA가 3분의 1이니까 곱하면 9분의 1이지. 그래서 PA 교 B는 9분의 1. 요게 조건이라고 봅니다. 자, 고를 때 요거 구하라 했죠. 요거 PB의 여집합 분의 PA 교 B의 여집합 이거 구하라. PA 교 B 분모는 쉽네. 1에서 PB를 빼면 되니까 분모는 4분의 3 바로 하면 되는데. 분자는 봐. 분자는 뭐 구하라 했는데 이거 구하라 했잖아. 이거. 이게 A 빼기 B잖아. A고 B가. 자, 이건 어떻게 하면 돼? A에서 A교 B를 빼면 되겠지. A 빼기 A교 B. A에서 B를 빼면 안 돼. A에서 A교 B만 뺀다는 거 조심해야 돼. A에서 B를 빼는 것이 아니고 A 중에서 요 별표만 빼는 거야. 별표 이 확률. 어느 축구팀이 홈 경기와 원정 경기 순서로 두 번의 경기를 하는데 홈에서 승리할 확률이 3분의 2. 홈 경기에서 승리했을 적에 원정 경기에서 승리할 요 확률은 R이야. R. 조금 확률이지. 홈 경기에 승리했을 때 홈 경기 승리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데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는데 이겼을 때 그러니까 이게 조금 확률. 원정 경기에서 승리할 확률 P 홈에서 승리했을 때 원정 경기 승리할 확률이 R이다. 홈에서 승리할 확률은 3분의 2가 돼요. 홈 경기와 원정 경기에서 모두 승리할 확률. 자, 홈에서도 승리하고 원정 경기에서도 승리할 확률을 합니다. 홈 경기와 원정 경기에서 모두 승리할 확률이 3분의 1이었어요. 홈 경기에도 승리하고 원정 경기에도 승리할 확률이 3분의 1. 자, 홈 경기에서 승리할 확률은 3분이니까 일단 3분의 2야. 홈 경기에 승리한 상태에서 원정 경기에 승리할 확률 그거를 R이라고 했다. 그지? 이건 그냥 R이 되는 거야. 원정 경기에 승리할 확률. 그게 3분의 1이다. 그 R은 2분의 1이 되거든. 자, 109번. 빨간 공과 파란 공을 합해서 7개의 공이 들어있는 중입니다. 빨간색, 파란색 합쳐서 7개가 들어있어요. 각 을이 차례대로 공을 하나씩 파란 공 개수 구할 거야. 요 개수 구할 거야. 이건 7-x겠지. 지금 x 찾는 거야. 각 을이 차례대로 한 개씩을 꺼낼 때 갑이 빨간 공을 꺼내고 을이 파란 공을 꺼내. 자, 갑과 먼저 뽑는 사람이 빨간색을 꺼내고 뒤에 뽑는 사람이 파란색을 꺼낼 확률을 구했더니 그게 7분의 2다. 이때 파란색의 공이 개수가 몇 개인가를 찾아라. 이거는 조건 확률이지. 꺼낸 공 다시 넣지 않는다 했다. 꺼낸 공을 넣으면 안 돼. 넣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조건 확률. 앞에 뭘 했는지에 따라서 뒤에 사건이 달라지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먼저 뽑는 사람이 빨간색을 뽑아야 돼. 총 몇 개? 7개 중에 빨간색은 몇 개 있는데 7 빼기 x가 있죠. 그리고 이 말이야.
앞에 빨간 공을 뽑은 상태에서 뒤에 파란 공을 뽑는 거예요. 그지? 빨간 공을 뽑을 때 여기서 하나 줄였지. 그럼 전체는 6개가 되겠지. 그럼 6개 중에 하나를 뽑는데 그 중에 파란 공은 X개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6분은 X가 돼요. 그게 7분의 2다. 7은 약분. 양변에 6을 곱해주면 여기 12가 돼요. 7-x 곱하기 x가 12네. 그럼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12가 0이 돼서 3, 4, 12. 그럼 x는 3 또는 4가 돼요. 자, 파란 공이 빨간 공보다 많다 했지. x가 이거보다 커야 돼. 그럼 x가 3이면 요거는 4가 되고, 여기 4가 되면 요거 3이 되니까 여러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파란 공의 개수는 4개가 됩니다. A 주머니에는 검은색이 3개, 흰색이 2개가 있다. B 주머니에는 검은색이 2개가 있고 흰색이 1개가 있습니다. 두 주머니 A, B 중 임의로 1개의 주머니를 택해서 동시에 2개를 꺼낸 2개의 바둑돌이 모두 검은색일 때 조건 뭐라는 거 알겠나? 2개를 꺼내면 2개가 다 검은색일 수도 있고 흰색일 수도 있고 뭐 하나씩 그려질 수도 있고 이런데 2개 모두 검은색일 때 제한하는 거지. 그러면 빨리 조건 뭐라고 생각을 해. 그럼 그런 경우는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여러 경우 중에 어떤 경우 이렇게. 먼저 요거는 봐. 문제를 잘 이해해. A가 이렇게 들어있고 B는 이렇게 들어있지. 내가 둘 중에 먼저 1개를 선택해서 2개를 꺼냈을 때 이게 2개가 모두 검은 거. 그럼 그런 경우들이 생길 수 있는 건 어떤 경우인데? A를 선택하고 5개 중에 2개를 꺼내는데 검은색 3개 중에 2개를 꺼냈다. 이때가 모두 검은색이다. 또는 B 주머니를 선택하고 3개 중에 2개를 꺼내는데 검은색 2개 중에 2개를 꺼내. 이게 바로 2개가 모두 검은색이 되는 경우다. 2개가 모두 검은색일 때 이 말이야. 2개가 다 흰색일 수도 있잖아. 그래서 조금만 요 경우만 생각합니다. 2개가 모두 검은색일 때 요것만 생각합니다. 이 중에 택한 주머니가 B일 확률은 요거지. 요 확률을 혼자에 그대로 씁니다. 인준이 이해되나? 확실히 알겠나? A와 B는 독립, A와 C는 배반, 조건이 그런 게 있어. A와 B는 독립인데 마침 A교 B가 0.3이다 돼 있는 거지. 독립인데 마침 A교 B가 0.3이라 돼 있고 A가 있네. 그럼 B 바로 구할 수 있겠네. 독립이니까 교집합일 확률은 A1 확률과 B1 확률을 곱했는가하고 같다 이 말이야. 독립했기 때문에. 그래서 PB는 4분의 3이다. B 구했다. 이제는 B합 C가 이거야. B합 C가. 자, B합 C는 B, C는 서로 배반이라 했지. 그럼 B합 C는 뭐하고 같아? PB랑 PC를 더했는 거하고 같아. B합 C는 겹치는 게 없으니까. 겹치는 게 없으니까 요 안에 들어있는 거는 여기 들어있는 거랑 여기 들어있는 거 바로 더하면 돼. 겹치는 게 없기 때문에 교집합을 뺄 필요가 없다. 배반이기 때문에. 그게 0.9라고 했어. 0.9. 근데 B가 4분의 3이지. 여기 0.75네, 그지? 여기 0.75이기 때문에 이건 0.15가 되겠네. PC가, 그거 알아야 돼. 끝이네. PC는 0.15. 배반이기 때문에 교집합은 각각을 곱했는가하고 같다. 독립이기 때문에. 배반이기 때문에 합집합은 각각을 더하는 거하고 같다.
112번은 잘하겠지, 이제. 전류가 흐를 확률 찾는 거야, 그래? 전류가 흐를 확률. 전류는 어떻게 하면 된다, 이거? 여기에 흐르거나 이쪽에 흐르면 되지. 즉, 적어도 한쪽에서 흐른다, 이 말이야, 이제. 적어도 한쪽에서 흐른다. 둘 다 흐를 필요는 없지. 한쪽이라도 흐르면 돼. 물론 둘 다 흘러도 관계없어. 그게 적어도 한쪽에서 흐른다. 그럼 어떻게 알아서? 1 빼기 위에서도 흐르지 않고 밑에서도 흐르지 않는다. 위에서도 흐르지 않고 밑에 쪽에서도 흐르지 않는다. 자, 이렇게 한다. 1 빼기 위에서 흐르지 않을 확률은 흐를 확률이 0.9니까 흐르지 않을 확률은 0.1 곱하기 자, 여기서 흐르지 않으면 돼. 그제? 이쪽에서 흐르지 않으면 돼. 이쪽에서 흐르지 않을 확률은 자, 이게 안 흘러야 돼. 어떻게 하면 안 흘러? 둘 중에 적어도 한 개가 열려버리면 안 흐르잖아. 적어도 한쪽이 열려버리면 안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또 1 빼기 모두 닫히를 확률 0.8, 0.7 적어도 한쪽이 열려버리면 안 흘러. 그러니까 이 사건 1 두 개 다 닫혀라. 이 사건을 두 번 연속 쓰는 거 그거를 이해를 잘 해야 만약 여기 A, B, 여기 C, D 이렇게 버리면 이런 생각으로 안 풀면 되게 복잡해져. 알겠지? 책에 나중에 시험 나올 때는 요 위에 하나 더 충분히 낼 수 있다, 그지? 그렇게 해서 충분히 낼 수 있으니까 요 개념을 정확히 이해해야 돼. 요쪽 부분, 그 다음에 요쪽 부분. 그래, 고래만 딱 정리만 하고 있으면 회로 문제는 안 틀려. 회로 문제는 어렵다. 잘하는 애들도 회로는 잘 틀려. 조금만 복잡한 애들은 틀렸거든. 요 개념으로 접근을 안 하니까 잘 못 틀려. 오른쪽 그림과 같이 A에서 출발해서 1 또는 2가 나오면 시계 바늘이 도는 반대 방향. 자, 1 또는 2가 나오면 시계 바늘 이렇게 돌지.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틀 거야. 얼마만큼? 1만큼. 한 칸만큼 움직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눈이 나오면 시계가 도는 이 방향으로 1만큼 움직여. 그럼 내가 여기 출발해서 한 번 할 때마다 주사위 던질 때마다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서 그 다음에 주사를 한 번 던지면 이렇게 가거나 또는 이렇게 오거나 그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내가 몇 번? 4번을 던졌는데 출발한 A로 돌아올 확률을 제자리로 그대로 돌아옵니다. 제자리로 그대로 돌아옵니다. 시계 방향 반대 방향으로 4번을 연속 갑니다. 또는 시계 바늘이 도는 방향으로 한 번, 두 번, 세 번, 4번 연속 갑니다. 또 뭐가 있어? 시계 바늘이 도는 방향으로 2번, 반대 방향으로 2번. 이거나 시계 바늘이 도는 방향으로 2번, 또 반대 방향으로 2번. 그게 연속으로 2번, 2번이 아니고 섞어도 관계없단 말이야. 하여튼 시계 바늘이 반대 방향으로 2번, 시계가 도는 방향으로 2번, 그럼 역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일로 가는 걸 2번, 일로 가는 걸 한 번.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런 식으로. 오른쪽으로 트는 게 2번, 왼쪽으로 트는 걸 2번. 그거를 순서에 관계없이 그냥 그렇게만 나오면 돼요. 그것만 딱 정리되면 내가 이렇게 연속으로 4번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는 확률이 얼마예요? 3분의 1의 확률이지. 1, 2가 나온다니까. 그래서 3분의 1. 요게 연속으로 4번 나오거든요. 주사위 던지는데 1, 2가 연속으로 4번 나와버리면 요렇게 가서 제자리를 잡거든요. 또 반대로 이런 게 연속으로 4번 나오거든요. 이거는 확률이 3분의 2니까 요놈이 연속으로 4번 나오거든요. 그러면 요렇게 해서 P자리에 그대로 둬요. 또는 요렇게 가는 게 2번, 요런 식으로 나와요. 그럼 4번 중에 2번 뭐가 3분의 1인 요 확률이 2번 나오고 그렇지 않은 3분의 2가 나머지 2번이 나와요. 요것도 잘 나요. 요렇게 연속으로 4번, 요쪽 방향으로 연속으로 4번. 요렇게 가는 게 섞어서 4번.
한 개의 주사위를 두 번 던져서 첫 번째 나온 눈의 수를 A, 두 번째 나온 눈의 수를 B를 할 때 이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가지, 이것도 이제 요즘에는 안 붙던데 전에는 억수로 많이 붙어요. 실근을 가지려, 실근을 가지려면 뭔데?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실근을 가져. 자, 요렇게 두지 말고 이건 요렇게 두고 정리하는 게 풀기 쉽다, 그죠? 요렇게. 그러면 요렇게 되는 AB가 36가지 중에 몇 가지 있노 찾아내면 돼요. 요렇게 되는 AB가 주사위 두 개를 던졌기 때문에 36가지 중에 몇 가지가 있는가를 찾아라. 자, 먼저 B가 1이라고 해요. B가 1이 되면 2제곱부터 성립하겠지. 그럼 2부터 6까지는 다 돼요. 2부터 6까지. 자, B가 2라고 해봐. 그럼 이쪽은 8이지, 8. 그럼 3제곱부터 되니까 3부터 6까지 다 돼. B가 이제 3이라고 해보자. 여기 12네. 12니까 제곱이면 16부터 되겠지. 그리고 4부터 6까지. 요게 4가 되면 16이니까 역시 4부터 6까지. 자, 5가 되면 25니까, 20이니까 25부터 되겠지. 5, 6만 되겠지. 요게 6이 되면 6, 4, 24니까 마찬가지로 5, 6 이렇게 두 개. 그래서 요게 5개. 요게 4개. 요게 4, 5, 6, 3개, 3개. 그 다음에 5, 6, 5, 6, 2개. 36가지 중에 이만큼은 요식을 만족하는 A, B. 선생님은 B를 기준으로 했다. 자, A를 기준으로 관계없다, 그죠? A를 기준으로 해서 계산했대요. 이거는 뭐, 요거만 안 빠뜨리면 돼. 안 빠뜨리면 차근차근 해서. 115. 자, 10원짜리가 여기 한 개가 있어. 자, 100원짜리 동전이 두 개. 자, 500원짜리 동전이 세 개. 이렇게 6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져서 앞면이 나온 동전의 금액의 합이 100원 이상일 확률. 그냥 느낌적으로 딱 봐. 이거를 샥 던졌어. 이 금액이 나온 것만큼을 내가 앞면에 할게. 샥 던졌어. 그게 100원 이상일 확률이야. 거의 다 100원 이상이야. 거의 다 100원 이상. 당연히 여사건을 해야 되겠지. 1 마이너스. 자, 어떻게 하면 100원보다 적게 되노? 이 말이죠. 어떻게 하면 100원보다 적게 되나? 요 10원 나오고, 요건 다 뒷면이 나오고. 요게 10원이 나오고. 2분 1이지. 나머지는 다 뒷면. 다 뒷면, 역시 다 2분 1이잖아. 앞면이든 뒷면이든 2분 1. 요것만 10이 나오고, 나머지는 다 뒷면이 나와서 10원이 됩니다. 10원. 자, 이 문제를 이렇게 여사건으로 풀면, 요렇게 자꾸 틀려. 요렇게 되는 게 아니고, 한 개 더 있지. 이것까지 뒷면이 나오거든요. 이것까지. 그 빵원이 됐거든요. 빵원. 빵원도 역시 100원보다는 작은 거다. 빵원이 된 거예요. 빵원. 요거 안 빠뜨리도록 조심해야 돼. 10원에 한 개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해서 잘 틀려. 쌤도 그렇게 열심히 틀렸어. 그렇게 해서 잘 틀려. 잘 틀리니까 10원에 한 개만 나오는 거 생각하는데 안 나오는 것도 생각해야 된다. 사건 AB가 독립인지 종속인지를 구하라. 사건 AB가 독립인지 종속인지를 말하죠. 그럼 뭘 확인해야 돼? 요거하고 요거 두 개가 같은지 다른지를 그것만 확인하면 돼요. 같으면 독립이라는 거고 다르면 종속이라는 거고. 무조건 독립은 그것만 쓰면 돼. 독립은 이거하고 이것이 같다. 그거 이용해서 문제 풀어라는 게 독립이에요. 자, AB는 나와 있네. 그럼 요게 2분의 1, 3분의 1 해서 요게 6분의 1입니다. 그럼 교집합이 과연 6분의 1이 되나 안 되나 그것만 확인하면 돼요. 뭘 이용해서? 요거를 이용해서. 자, 요거는 PB분의 PA교 B 더하기 PA분의 PA교 B. 요 놈이 6분의 5라고 해요. 자, PA, PB는 여기 나와 있죠. 오늘 PB는 3분의 1이고 PA는 여기 2분의 1이야.
요거 분모 문제 3 곱해버리자. 3PA 곱이 분모는 1. 요거는 분모 문제 2를 곱해버리면 2PA 곱이 분모는 1. 즉 5PA 곱이가 이 좌변이에요. 그게 6분 5가 됐기 때문에 PA 곱이는 5를 나누니까 6분의 1. 요것도 6분의 1이라는 게 고. 두 개가 같네. 같기 때문에 독립이다. 이런 거는 이렇게 서술형 나와도 이런 식으로 정리해 주면 되겠지. 이 마지막이다. 아까 그거네. 117. 이것도 질문 많이 해. 이것도 질문 많이 합니다. 어느 항공사에서 운행하는 헬리콥터 좌석을 예매한 후 취소할 확률이 4분의 1이에요. 예매를 하고 취소할 확률이 4분. 예매했다고 다 오는 거 아니잖아, 그지? 자, 올 확률은 4분의 3이고 예매한 후에 취소할 확률은 4분의 1이다. 이렇게. 올 확률과 취소할 확률이 4분의 3이고 4분의 1이다. 됐지? 좌석은 지금 3개의 좌석이 있어. 헬기는 몇 명 못 타네, 그지? 조그마한 헬기는. 하여튼 3개의 좌석이 있어. 운전사가 하나 있어야 되고, 조종사가 있어야 되고, 나머지 좌석이 3개밖에 없어. 그래서 3명까지는 탈 수가 있어. 그런데 이 안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떻게 해버리냐면 5건을 예약을 받았거든요. 5건. 다 오면 조진다, 그지? 자리가 없으니까. 자, 문제가 뭐냐면 좌석이 부족하게 될 확률을 구하라. 좌석이 부족하게 될 확률.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5명이 예약했는데 4명이 올 확률 또는 5명이 올 확률이 얼마인가를 묻는 거예요. 그러면 좌석이 부족하다. 선생님, 올 확률을 했다, 그지? 이렇게 생각해도 돼. 한 명이 취소할 확률 또는 2명이 취소할 확률. 이렇게 풀어도 돼. 한 명이 취소해버리면, 아니다. 2명이 취소할 확률 또는 3명이 취소할 확률. 뭐 이상하네. 5명이 3명이 되고, 취소하는 사람이 1명이 되거나, 취소할 사람이 2명이 되거나 1명이 되거나. 취소할 사람은 하면 어떻게 해야 돼? 5명이. 자리는 3개밖에 없어요. 2명이 취소해야 돼. 2명이. 3명이 취소해도 돼. 취소를 하면 안 되겠네. 3명이 취소해도 자리 안 부족하잖아. 4명이 취소해도 자리 안 부족하지. 취소를 하지 말고 이거는 오는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급하게 해도 잘못 풀린 거야. 4명 3개의 좌석에 대해서 5건의 예약을 받았을 때 좌석이 부족하게 될 거는 오는 사람이 맞네. 오는 사람이 4명이 오거나 3명이 오면 좌석 안 부족해, 그지? 오는 사람이 4명이 오거나 5명이 오면 자리가 부족해. 5명이 예약을 했잖아. 근데 사람이 4명 오거나 5명 이렇게 하면 좌석이 부족해. 3명이 오거나 2명 이런 건 관계없어, 그지? 이거지. 오는 사람이 4명이거나 5명의 확률을 구하라 이런 뜻이야. 자, 오는 사람. 올 확률은 요렇고 안 올 확률은 요렇지. 5명 중에 4명이 올 거니까 누가 올 건지는 몰라. 올 확률이 4분의 3이니까 요게 4번. 안 올 확률이 4분의 1인데 그게 1번. 또는 5명이 다 온 거예요. 다 온 건 한 가지 경우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바로 이렇게 하면 된다. 요게 좌석이 부족하다는 것은 오는 사람이 4명이 오거나 5명이 온다.